자, 여기 냉전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차가운 전쟁이라 뜻인데요. 영어로는 cold war라고 부릅니다. war, 전쟁이죠. 근데 전쟁은 전쟁인데 뭐 미사일 쏘거나 총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서로 신경전, 미묘하게 신경전 벌이는 건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누가? 미국과 소련이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과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편이었어요. 연합국이란 이름으로 같은 편이었었고, 유럽에서는 독일에 맞서 싸웠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맞서 싸웠던 친구가 미국과 소련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고 서로 누가 짱이 되느냐를 두고서 서로 주도권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직접 싸우지는 않고 으르렁 됐기 때문에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외교적으로 이런 신경전을 벌여요. 물론 군사적으로도 서로 그냥 소매 걷고 그냥 주먹 쥐고 했는데 직접 싸우진 않았어. 그래서 이런 으르렁을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 때 그림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세계를 양분하고 있죠. 나눠 갖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 앞서 배웠을 거예요.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는 파란색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파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소련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빨강이. 그래서 파랑이냐 빨강이냐 서로 간에 으르렁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 이런 것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따른 애들도 있고 소련을 따른 애들도 있는데 미국과 소련 간에 서로 자기 꼬붕들 동생들 많이 만들려고 으르렁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 그래서 뭐 여기 뭐 캐나다, 미국, 호주, 뭐 서독, 영국,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 국가들인 반면에 소련과 손잡은 공산주의 진영들도 역시 여기 동독, 소련, 중국처럼 많이들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빨간색으로 칠할까 파란색으로 칠할까 서로 으르렁 전쟁하던 요 시기를 냉전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요걸 알아야지 뒤쪽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냉전을 폭발시킨, 증폭시키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트루먼은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 트루먼이었는데 이 사람이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독트린은 선언이라고 보면 돼.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선언을 한 거예요. 뭘 선언했냐면 우리 형님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해 주겠다.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에서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2차 대전에서 승리는 거뒀지만 워낙 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거든. 폭탄에 다 부셔졌거든. 그래서 미국이 파란색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빨간색에 저항하면서 파란색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거든.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을 지원해주고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진영을 지원해주면서 서로 으르렁 됐던 것이 냉전이고, 그것이 여기 표로 나와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으르렁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치를 했다. 여기가 미국 중심이라면 소련 중심.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미 대통령 트루먼이 지원을 선언한 거 독트린. 여기에 맞서서 공산주의에서도 코민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빨간색 지원해주겠다라는 지원 기구예요. 그리고 마셜 계획은 마셜이란 사람의 계획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파란색 국가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빨간색 애들도 코메콘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빨간색도 지원해줄게 라고 또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대결합니다. 파란색 다 모여. 야, 파랑이들 모여라 해가지고 파란색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나토라고도 하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나토는 여기서 서유럽의 선진국들이 많이 모여있고 우리나라도 파란색 국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기회가 되면은 이 나토 회의에 가서 여기 연설하고 싶어 해요. 우리도 파랑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빨강이들도 모였을 거 아니야. 야, 빨강이들도 모여 해가지고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트루먼 독트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랬었죠. 이 두 개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대치를 했는데 이 동아시아, 동쪽에서는 냉전이 열전으로까지 발전을 해요. 열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서유럽은 어떻게 했어요? 으르렁 으르렁 대기만 했었죠. 직접 안 싸웠단 말이야. 근데 아시아에서는 직접 대포 쏘고 총 쏘고 싸웁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열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민당, 공산당 기억나죠? 그래서 공산당을 이끌던 우리 마오 형님, 마오쩌둥, 국민당, 파랑해를 이끌던 장제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들끼리 싸워, 중국인들인데. 그래서 이걸 내전이라 부르죠. 원래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은 적도 있었죠. 누구에 맞서서. 그렇죠. 원래 일본하고 전쟁하느라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파랭이랑 빨갱이긴 하지만 손을 잡아서 일본에 맞서 싸운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이제 패망했죠. 2차 대전 끝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패권을 두고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공 내전이라 불러요. 결론은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이 빨간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줄여서 중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중국이에요. 그래서 49년도에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 본토는 빨간색이 되고 중공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라 부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은 시진핑이 지도자죠. 그럼 전쟁에서 패한 파란색, 파랑이 장제스는 쫓겨납니다. 타이완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무슨 색?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국공대전으로 중국에서는 빨간색, 파란색이 싸웠다는 거. 한국도 싸우죠. 빨간색 북한과 파란색 남한이 전쟁이 벌어지죠.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6.25 전쟁, 역시 파랑이랑 빨강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냉전 사례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 빨간색, 남쪽에 남베트남 파란색이 있었는데 북베트남이 남쪽 베트남을 쳐들어와요. 근데 남쪽 베트남이 파란색이잖아. 파란색 큰형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합니다. 파란색 형님으로서.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간의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역시 베트남 전쟁도 냉전의 사례다. 요거를 한번 지도로 볼까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선생님 지도는 잘 못 그리니까 대충 보세요. 요렇게. 자, 국공내전 결과 중국 본토는 누가 차지했다? 그래서 빨간색 공산당이 차지해서 중국이 되었고, 장제스는 어디로 도망갔다? 요 앞에 섬 타이완, 대만이라고도 하죠. 타이완이 대만입니다. 선생님도 가봤는데 졸라 좋아요. 발가락 만져주는데 발 마사지 하는데 아주 기억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도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도 쪼개졌는데 여기 북베트남, 그 다음에 남베트남 이렇게 있었죠. 근데 북베트남이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우리 파랭이 형님, 제일 큰 파랭이가 누구야?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해요? 여기 도와주죠. 그래서 빨간색 베트남과 파란색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뒤에 다음 단원인데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에는 빨간색 북한이 등장하고 아래에는 우리 파란색 대한민국이 등장을 하죠. 역시 똑같아요. 북한의 빨강이가 남쪽을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벌어지죠. 역시 큰형님이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죠. 유엔군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자, 우리 한반도에서도 냉전 때문에 열전이 되었고, 중국도 열전이 되었고, 베트남도 열전이 되었고, 눈치챘죠? 어떤 눈치챘어요? 그렇죠. 일본은 어떤 상태였을까? 2차 대전 끝나고 완전히 그지가 되어 있었거든. 더군다나 신무기였던 핵폭탄 있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두 방 맞고 도쿄 대공습으로 도쿄 불바다되면서 완전히 잿더미 됐던 그지 국가였었거든. 운이 졸라 좋아. 왜? 나라가 거의 망했는데 몇 년 뒤에 이웃 국가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했다 그랬죠. 근데 미국이 미국 본토에서 오기에는 너무 멀어.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거지 국가로 놔뒀어야 될 일본을 살립니다. 야, 일본, 너네 지리적으로 한국 밖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너네 파란색으로 만들어줄게. 대신 너네가 비행기 만들고 총, 미사일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공습하자. 야, 베트남도 공습하고 대만도 도와줘.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죽다가 살아나. 완전히 그지로 끝났어야 되는데 미국이 복구시켜줍니다. 더군다나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터지면서 전쟁을 몇 년간 했어? 3년간.
그러니까 일본에서 총알 만들어서 주구장창 돌려서 주구장창 팔아먹거든. 미사일도 그렇고. 일본이 아주 경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우리보다 경제가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 전쟁 때문이야. 한국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웃 나라의 전쟁은 옆에 나라한테는 행복입니다. 이때 일본의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6.25 전쟁은 우리 일본한테 하늘의 신이 준 선물이다. 지들 완전히 죽다 살아난 거지. 완전히 그지로 끝났어야 될 일본이 3년간 한국전쟁 때문에 되살아났단 말이야. 더군다나 파란색 큰형님이 계속 일본을 도와준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좋아해요. 잘 봐봐. 이렇게 선 그을 수 있죠. 무슨 선일까요? 요 위쪽은 빨간색 애들이 차지했어. 요 아래쪽은 파란색 진영이죠. 그래서 요 배후에 딱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요 일본의 위치가 파란색을 지지해주는 딱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은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거점으로 딱 좋아.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반공의 거점으로 부응했던 게 일본이다. 공산주의에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지리적으로 너무 좋아.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이용해 먹습니다. 더군다나 6.25 전쟁 특수. 전쟁 덕분에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본이 살아납니다. 죽다 살아나요. 이게 도쿄에서 벌어진 재판이에요. 2차 대전 끝나고 전쟁 일으켰던 애들 처벌하는 재판인데 제대로 재판이 진행이 안 돼. 한국 전쟁 터지면서 거의 다 풀어줍니다. 몇몇만 상징적으로 죽이고 심지어는 전쟁 일으켰던 일본 이란 같은 경우도 죽이지 못했어. 불러들이지도 못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반으로 쪼개졌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쪼개지죠.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거예요. 한반도에서는 빨강이 파랑의 전쟁, 6.25 전쟁. 중국에서는 국공대전. 그다음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이 입장이 아주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파랑이의 그 거점이 되는 것이 일본이라서 일본은 운이 졸라 좋다라는 거. 자, 사진. 그래서 파랑이 장제스, 빨강이 마오쩌둥. 우리 마오 형님이죠. 마오 형님이 이겼죠. 그래서 중국이 됐고 얘는 패하면서 타이완이 되었고 이게 타이완이에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발표하는 마오쩌둥. 우리 마오 형님. 요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미국이 개입해서 파란색과 빨간색의 전쟁이 되었고 한국 전쟁 역시 북한 빨강이랑 남쪽 파랑이랑 전쟁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아시아에서는 열전으로까지 확대됐던 것이 뭐였다? 냉전이었다. 냉전. 제일 이득은 일본. 운도 졸라 좋아. 근데 이제 냉전이 완화가 됩니다. 완화란 말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으르렁이 좀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줄어들었어. 왜? 제3세계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1세계가 어딜까요? 그렇죠. 미국. 2세계는 소련. 그래서 미국과 소련으로 아까 봤죠? 여기에서 줄을 서야 돼. 너 빨갱이 편에 설래? 파랭이 편에 설래? 했는데 갑자기 아니야. 난 빨갱이도 파랭이도 싫어. 나는 보라색 할 거야. 중립 지킬 거야. 하는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주로 2차 대전 끝나고 아시아랑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애들 있죠. 얘네들이 미국과 소련의 합류를 거부하고 동맹을 하지 않고 중립을 표방합니다. 나는 중립 지킬 거야. 그래서 반둥, 인도네시아인 도시인 반둥에서 이때 모여서 우리는 제3세계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도 보면은 보라색으로 표기했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이런 국가들 상당수가 요 제3세계를 표방하면서 반둥에 모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1, 2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3세계까지 생긴 거야.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냉전을 피로감 좀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선언을 합니다. 닉슨 독트린. 이게 69년도인데 베트남 전쟁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길어지니까 피로감을 느끼면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선언 먼저 볼게요. 이게 닉슨 독트린인데 미국은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인 개입을 앞으로 안 할 거야. 귀찮어. 니들 알아서 해. 그리고 핵 위협 같은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각국에서 내란이 일어나거나 침략을 받더라도 난 모른 척 할 거야. 한마디로 아시아 이제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나 너무 귀찮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각국에 자주적인 것을 지원해 주겠다. 한마디로 닉슨 독트린은 닉슨 대통령의 입장인 건데 아시아 니들이 알아서 해. 나 피곤하니까 이제 개입 안 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강색의 2인자였던 중국과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핑퐁 외교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핑퐁이 뭔지 아나요? 삥뽕 삥뽕 삥뽕. 그렇죠. 탁구예요. 누가 잘해? 중국 애들 탁구 전 세계 1등이잖아. 이 중국 애들이 어느 대회를 나갔다가 미국 선수들하고 좀 친해졌나 봐. 미국 탁구 선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중국에서 친선 게임을 해요. 이게 계기가 돼서 핑퐁을 가지고 미국 애들이 중국 가서 핑퐁 외교를 합니다. 야, 사람이 친해지려면은 밥을 같이 먹던지 운동을 같이 하던지 그러면 친해진대. 그래서 여기서는 스포츠였던 핑퐁을 같이 하면서 서로 친분을 다집니다. 요게 그 사진이에요. 미국인과 중국인이 핑퐁 하면서 친해진 거야. 이것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있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게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 졸라 재밌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거기 보면 핑퐁 외교가 제대로 묘사가 되어 있고 이걸 계기로 좀 분위기가 좋아졌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의 마오쩌둥, 마오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냉전이 심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보여줘. 이 빨간색 국가였던 중국으로 누가 가냐면 여기 파란색 국가의 우두머리였었던 미국이 직접 갑니다. 그것도 대빵이었던 미국 대통령 닉슨이 빨간색 마오쩌둥과 만납니다. 그 보세요. 둘이 서로 하트 보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트로 변했어. 분위기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요 만남 이후에 한참 뒤지만 10년 뒤에 79년 선생님 이때 태어났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수교 서로 공식적으로 외교를 틉니다. 이때 대통령은 미국 카터, 그 다음에 중국의 덩샤오핑인데 얘가 덩샤오핑이고 여기가 그 당시 대통령 미국 카터. 카터 주머니 항상 카터컬 들고 다니셔서 그랬죠. 그래서 중국한테 드르륵 하면서 니들 나랑 사귀자 해가지고 끝내 완전히 사귀는 공식적인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수교로 갑니다. 79년 선생님이 4월생인데 선생님 요거 봤거든. 깐난하게 때. 이거 TV에서 보고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기저귀를 찢었었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찢었던 기저귀가 학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서로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뽀뽀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원래 빨간색 파랑이의 대결이 냉전인데 서로 뽀뽀하고 난리 났잖아. 냉전이 어때요? 완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은 해체됐는데 그건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전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뒤에 다 냉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빨강이랑 파랑이랑 맨날 싸우거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서 요걸 이해를 해야지 뒷부분이 쉽습니다. 그래서 냉전, 콜드워라 부르고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가속화되었고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진영을 나눠서 싸우는 거였었다. 그걸 시작을 알리는 것이 트루먼 독트린이었었고 군사적으로 나토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거. 아시아에서는 열전으로 확대됐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국공대전으로 중국이 탄생했고 파랭이 타이완으로 쫓겨났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역시 냉전의 결과였었다. 덕분에 일본은 복받았었다고 그랬죠. 반공의 거점으로 지금까지도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미국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졸라 운 좋은 나라 일본. 그리고 제3세계라고 하는 특정 진영에 포함되지 않은 애들도 있었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좋아졌죠. 그 선언 닉슨 독트린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루먼 독트린은 시작이라면 닉슨 독트린은 그것을 줄이는 완화시키는 선언이 되겠죠. 그래서 핑퐁 외교를 계기로 중국이 서로 안면을 텄고 그러다 나중에 뽀뽀까지 했었다라는 거. 이때 뭘 찢었다? 선생님이 하기스 기저귀를 찢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 냉전 체제는 2차 대전 이후 맞죠? 미소 간의 대립이다. 맞죠?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이었었죠. 옛날에 노래 엑소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도 있었는데 뭐 그런 노래를 만든지 모르겠어. 그냥 강아지 데려다가 대가리 쳐박고 으르렁 으르렁 하는 그냥 라이브로 녹음하면 그게 더 인기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코민테르는 자본주의 진영 아니죠. 코민테르 자체가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뭐예요? 코민테르는 이 국제공산당 기구죠. 그래서 빨간색이야. 그래서 자본주의 진영이 아니죠. 공산주의 진영입니다. 자 3세계 유럽과 북미. 야, 유럽과 북미는 요거 파랭이 애들이잖아. 그래서 1세계죠. 틀렸죠. 닉슨 독트린, 미국이 이제 아시아에서 발을 빼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 서로 뽀뽀했죠. 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맞습니다. 47년 발표는 뭐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 형성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무슨 선언? 트루먼 선언 독트린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소련 중심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세력이 국민당 발행을 몰아냈나요? 그렇죠. 공산당. 인물로는 누구? 우리 마오 형님, 마오쩌둥. 자, 72년도면 위에서 보니까 뭐였어요? 아까 72년도에 서로 안면을 트는 닉슨과 마오쩌둥이네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우리 마오쩌둥이 어디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 파랭이 대빵이 중국까지 직접 간 역사적인 날이었었죠. 그러다가 미국과 중국이 수교 뽀뽀한 날은 선생님 태어난 1979년. 참고로 79년은 박정희 대통령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저귀를 두 번 찢었어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뽀뽀했을 때,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그래서 79년도는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충격과 그 찢었던 기저귀의 촉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대통령? 그렇죠. 주머니에 카터 칼 넣고 다녔던 카터 대통령과 중국의 덩샤오핑이 뽀뽀했다.